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태풍 마이삭이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북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태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속 10에서 20m의 강풍이 불어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과 선박 운행이 대부분 취소됐고 내일까지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태풍 마이삭의 경로가 지난 2003년 131명의 목숨을 앗아간 태풍 매미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폭풍 해일과 해수면 상승, 강풍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관계부처에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환자가 국내 발생 253명을 포함해서 모두 267명이 추가됐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증 환자 20명이 늘어서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망자는 2명이 추가돼 누적 사망자는 326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정부가 경제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추진했던 숙박 할인 쿠폰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배포된 쿠폰으로 다음 주까지 최소 4만여 가구가 여행을 떠날 것으로 보여서 방역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제주도에 가까워지면서 중대본은 오전 9시를 기해 태풍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 심각으로 올렸습니다. 중대본은 마이삭이 강한 비바람을 동반하고 연중 바닷물 수위가 가장 높은 백중사리 기간 만조 시간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대응 수위도 가장 높은 3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삭은 오늘 오전 9시 30분 현재 서귀포 남쪽 약 310km 해상에서 시속 18km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중심 기압은 94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매우 강한 수준인 초속 45m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북상하고 있는 9호 태풍 마이삭이 큰 피해를 줄 것으로 걱정된다며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면서 안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태풍 마이삭의 경로가 지난 2003년 131명의 목숨을 앗아간 태풍 매미와 비슷할 것으로 보여 걱정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폭풍 해일과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가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철저하게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시설물 고정 등 안전조치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오늘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이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오늘 아침 7시 30분 이후로 운항 계획이 잡혀있는 항공편 대부분이 태풍의 영향으로 결항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공항에서는 오늘 새벽 6시 기준으로 항공편 371편 가운데 340여 편이 운항 취소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포공항에서는 오늘 운항하는 항공편 221편 가운데 전국을 오가는 176편이, 김해공항에서는 121편 가운데 42편이 결항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들어 여름보다는 가을에 태풍이 북상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력도 점점 더 강해지는 추세여서 슈퍼급 가을 태풍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가을은 무더위를 몰고 왔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는 시기입니다. 더위가 누그러지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지만 복병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태풍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태풍은 고기압의 가장지를 따라 이동합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본으로 후퇴하면서 그 가장자리가 우리나라 남해부근에 형성돼 태풍이 올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태풍의 길을 따라 북상하는 가을 태풍도 최근 잦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5년간 9월 중에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은 8개로 7, 8월보다 많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총 6개의 태풍이 9월에 발생했고 링링과 타파, 미탁 3개의 태풍이 영향을 줬습니다. 태풍 강도도 점차 세지고 있습니다.
2003년 태풍 매미 이후 올해 마이사까지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한 채 제주도 부근까지 올라오는 태풍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난화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과 전 지구적인 기상 이변이 한반도에도 슈퍼급 가을 태풍의 내습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희두입니다. 우리나라 덮친 최악의 태풍은 2002년 루사와 2003년 매미가 꼽힙니다. 매미와 비슷한 진로가 예상되는 9호 태풍 마이삭은 그 위력이 매미에 맞먹을 것으로 예보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은 기자입니다. 2002년 발생한 태풍 루사는 역대 최악의 태풍이었습니다. 강릉에 하루에만 무려 870mm가 넘는 비가 쏟아져 일강우량 1위를 기록했습니다. 최대 순간 풍속도 초속 56m가 넘었습니다. 루사는 결국 사망 실종자 246명에다 5조 1천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다음에 발생한 태풍 매미도 4조 2천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남겨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매미는 바람으로도 가장 강력했습니다. 초속 60m 강풍으로 관측소를 기준으로 보면 역대 1위입니다. 폭풍과 해일을 동반한 매미는 130여 명의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광복 이후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태풍은 사라였습니다. 2위는 태풍 베티로 중국에 상륙했지만 우리나라에 집중호우를 뿌려 550명에 이르는 사망 실종자를 냈습니다. 경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 9호 태풍 마이삭은 매미와 진로가 흡사합니다. 상륙 시점의 강도도 매미에 맞먹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우리나라 서쪽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건조 공기의 강도가 태풍 매미 때보다는 더욱 강하기 때문에 불안정적인 측면에서는 더욱 강한 비구름대들이 추가적으로 발달할 수 있습니다. 직전 태풍 바비와 달리 바람과 비 모두를 동반한 마이삭. 기상청은 태풍의 피해 범위 예측이 어려운 만큼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태풍 마이삭은 초속 50m에 육박하는 강풍을 동반해 우려를 키우고 있는데요. 그럼 초속 50m의 바람은 얼마나 센 걸까요?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풍속이 초속 30m만 돼도 건장한 사람이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시속으로 따지면 108km, 중부고속도로를 최고속도로로 달리는 자동차가 받는 바람의 저항이 대략 초속 30m인 겁니다. 물건을 날리는 건 물론 간판이나 건물 외벽까지 부서뜨릴 수 있습니다. 초속 40m, 시속 144km가 되면 바람은 나무를 뽑아버리거나 담장을 무너뜨립니다. 2010년 태풍 곰파스는 초속 45m의 강풍으로 수도권 일대의 가로수를 무더기로 뽑아버렸습니다. 초속 50m, 시속 180km의 바람의 위력은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지난해 9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52.5m의 태풍 링링은 전남 신안군 가거도항에 계단식 축대 50m를 무너뜨리고 부두 일부까지 부숴버렸습니다. 초속 50m에 육박하는 강풍을 동반한 이번 태풍 마이삭이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달리는 자동차의 옆에서 그런 바람을 맞게 되면 차가 뒤집힐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강한 강풍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센 바람 피해를 줬던 태풍은 2003년 9월의 매미. 초속 60m, 시속 216km의 강풍은 부산항의 대형 철제 크레인을 말 그대로 묵사발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전문가들은 강풍이 불 때는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서도 창틀이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는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태풍이 다가오면 해안가에는 종종 해일 피해가 발생합니다.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한 해일이 대표적인데요. 폭풍 해일 발생 원인과 대처법을 정혜윤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2003년 태풍 매미는 초속 40에서 60m의 폭풍으로 사상 최강 바람 태풍으로 꼽힙니다. 부산항의 대형 골리아 크레인을 넘어뜨렸습니다. 거기에 최고 4m 39cm에 달하는 해일이 발생해 도시를 덮치며 지하 노래방에 있던 시민들이 숨졌습니다. 태풍은 큰 저기압으로 중심 기압이 낮을수록 세력이 더 강합니다. 태풍이 해상으로 접근하면 바다를 눌러주는 공기의 압력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태풍 영향권에서는 평소보다 바다 수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에 태풍에서 부는 강한 바람은 파도를 최대 10m까지 높여버립니다.
두 가지 요소가 겹쳐 폭풍 해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만조 밀물 시기가 겹치면 해일 높이는 더 높아져 방파제를 가볍게 넘어 도시를 덮치는 겁니다. 저기압으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밀물의 초속 40m가 넘는 폭풍이 가세하면 4에서 5m가 넘는 해일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썰물 때 태풍이 온다면 해일 가능성은 적지만 강물이 바다로 빠지는 것을 막아 강 주변 도심에 침수 피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0월 태풍 차바 때 울산 태화강이 범람해 주변 지역을 초토화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지난 2003년 태풍 매미의 강한 바람으로 전봇대가 부러지는 등 시설물 피해도 컸는데요. 태풍 마이삭의 경로와 바람 세기가 매미와 비슷할 것으로 보여서 도심 속 시설물 피해를 막기 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거센 바람에 이미 우산은 무용지물이 돼버렸고 몸조차 가누기 힘듭니다. 한밤중 콘크리트 전봇대가 나무젓가락처럼 꺾이면서 인근 아파트는 온통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항구에 쌓인 철제 컨테이너는 도미노가 넘어지듯 쓰러져 땅에 처박혔습니다. 항만의 골리앗으로 불리는 수천만 톤짜리 크레인도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지난 2003년 남해안과 영남 지방을 강타한 태풍 매미는 최대 풍속 초속 60m를 기록해 역대 가장 강한 태풍으로 꼽힙니다. 초속 30m만 넘어도 도심 시설물은 언제든지 흉기로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깥으로 돌출된 간판들이 위험한데 태풍이 오기 전 단단히 고정하거나 아예 철거해서 내부로 들여놔야 합니다. 강풍에 약한 현수막과 그늘막도 바깥에 두면 안 됩니다. 이 간판이 쉽게 날아갈 우려가 있으니 가게 안으로 들여놓으시고요. 특히 이제 간판 같은 경우도 초당 20m 이상이 되면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점검을 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태풍이 도심을 관통할 때는 되도록 외출을 삼가야 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나갈 경우에는 공사장과 같이 날아오는 물건이 있거나 낙하물의 위험이 많은 곳은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급하게 몸을 피할 때는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나 전신주 밑보다는 안전한 건물을 찾아 들어가야 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태풍 마이삭은 많은 비와 함께 사람이 서 있기 힘들 정도로 강한 바람을 동반할 것으로 보여서 상가와 아파트에서도 미리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창문이 깨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유리와 창틀 사이 틈을 확실히 메우고 우유값 등으로 단단히 고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지난해 태풍 링링이 휩쓸고 간 현장입니다. 강풍이 베란다 통유리 창을 뚫어버렸고 창틀에는 남은 유리 잔에만 간신히 붙어 있습니다. 유리에 테이프를 붙여봤지만 역부족입니다. 테이핑을 한 두세 번 했는데 바람이 세게 불더니 그냥 한 번에 와장창하고 부서 내려가지고. 신문지도 효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젖은 신문지를 꼼꼼히 붙인 창문이 강풍에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실험해본 결과 초속 38m 정도면 창틀 전체가 떨어져 나가 산산조각이 납니다. 유리창에 신문지나 테이프만 붙여서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강풍이 불 땐 무엇보다 유리와 창틀 사이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테이프를 붙이더라도 유리와 창틀의 벌어진 부분을 고정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유값 등을 끼워 창틀과 창문의 틈새를 단단히 메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화된 실리콘이 떨어지면서 창문과 창틀 사이에 틈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때 바람이 불면 떨림이 발생해서 창문에 깨지게 됩니다. 바람에 날아갈 물건이 집 주변에 있다면 미리 제거하고 파손 위험이 있을 땐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되도록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가스 누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차단해야 하고 정전이 발생했다면 양초가 아닌 랜턴과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피해가 났을 때는 곧바로 119나 가까운 지자체에 신고하면 됩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닷새 연속 감소 추세였던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다시 증가했습니다. 전국 곳곳 소규모 감염이 확산하면서 어제 하루 267명이 확진돼 하루 전보다 32명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2만 449명, 사망자는 2명 늘어 32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만 253명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계속됐습니다. 서울 98명, 경기 79명, 인천 10명 등 수도권에서 187명이 확진됐습니다. 대전에서도 14명, 대구 13명, 광주 10명, 부산과 충남에서 7명씩 확진됐고 울산 5명, 전남과 경북 각각 3명, 강원 2명, 충북, 제주 1명씩 나오는 등 전국 14개 시도에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중증 이상 환자는 20명이나 늘어서 누적 124명으로 병상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완치 환자는 158명 늘어 격리 해제 누적은 15,356명에 달합니다. 한편 신규 해외 유입은 14명으로 이 가운데 입국자 검역에서 3명이 확진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한 주가 코로나19 확산을 판가름하는 중대한 분기점이라면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 오늘 중대본 회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고 최근 일주간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25%나 되어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해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가 코로나19의 확산과 진정을 판가름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고 계십니다만 아직 일부 교회, 식당, 카페 등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방역에 협조하면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계신 많은 국민들의 노력을 헛되게 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주는 인내심을 갖고 코로나19와의 싸움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강화된 방역 조치로 밤 9시 이후 음식점이나 주점 대신 편의점에 사람들이 몰리자 서울시가 어젯밤 단속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서울 시내 편의점 10곳 가운데 3곳은 자유업 매장인 탓에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돼 여전히 방역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평상시면 사람들로 북적였을 서울 지하철 홍대 입구역 인근입니다. 밤 9시 정각입니다. 이 서울시에서 발동한 행정명령에 따라 편의점을 비롯한 음식점에서 식사 행위가 제한되는데요. 이 지자체에서 나온 점검원과 함께 현장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대형 편의점 앞은 전날과는 달리 썰렁합니다. 혹여나 손님들이 깜빡하고 앉을까 벤치에 앉지 못하도록 물건을 쌓아두는 곳도 있습니다. 술을 사서 나가는데 당연히 가지고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드시니까 보통은 여기서 많이 드시거든요. 점검원들은 야외 테이블들을 아예 한쪽 구석으로 치우고 점주들에게 단속 내용도 거듭 고지합니다. 일단 우리가 나온 거는 이게 편의점 앞에 음식을 먹거나 하는 것 때문에 요새 좀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협조해달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점검 대상이 된 편의점들은 대부분 행정 조치를 준수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부 편의점에서는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시는 손님이 있었고 마스크를 벗은 채 335 모여 대화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서울 지역 편의점은 13,000여 곳. 이 가운데 음식을 조리하는 일부 면적을 휴게 음식점으로 신고한 매장은 70%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나머지 30%인 3,900여 곳은 휴게 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은 자유업 매장인 탓에 권고나 계도 같은 조치만 가능합니다. 같은 편의점이지만 여전한 방역의 사각지대인 셈입니다. 수도권 대부분이 잠시 멈춤에 들어간 이때 시민들은 물론 업주들도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자발적인 동참이 절실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발생하기 전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숙박 할인 쿠폰 지급 사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광복절 연휴 뒤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사업을 중단했는데요.
그런데 이미 그 전에 뿌려진 쿠폰으로 다음 주까지 최소 4만여 가구가 여행을 떠날 것으로 추산돼 방역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여행을 활성화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에 도움을 주겠다며 숙박비 지원 쿠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숙박비를 최대 4만 원 깎아주는 쿠폰을 나눠준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사업은 잠정 중단됐습니다. 2단계가 됐을 때 그 숙박은 발급은 됐지만 9월 1일부터 집행하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은 9월 1일도 상황에 따라서 다시 연기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이미 뿌려진 쿠폰 6만여 장입니다. 거리 두기가 더욱 강화된 상황 속에 여행을 부추기는 격이 됐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핵심은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최소한 2주간은 출퇴근,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등 꼭 필요한 활동 이외에는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여주십시오.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자 문체부는 사업을 진행한 관광공사를 통해 예약객들에게 예약을 취소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실제 사용을 줄일 다른 방법은 사실상 강구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번 달 1일부터 13일까지 쿠폰을 사용한 예약 6만 3천여 건 가운데 취소한 것은 3분의 1 수준, 2만 1천여 건에 불과했습니다. 최소 4만 2천 명이 넘는 국민이 여행을 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특히 가장 강화된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의 마지막 날인 오는 6일까지만 해도 2만여 가구가 전국 여행지로 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체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께 지금 방역 단계에 따라서 예약을 취소하시라고 안내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지에서 지역사회로의 감염, 또 직접 가시는 분들이 그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아무도 만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코로나 대유행의 중대기로 해서 정부 정책은 엇박자를 내면서 초조하게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0.7% 올라서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집밥 소비 증가와 장마와 집중호우 영향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3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5.5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7% 상승했습니다. 농축수산물이 10.6% 상승해 2017년 8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채소류가 28.5% 오르면서 농산물이 12.1% 상승한 영향이 컸습니다. 반면 공업 제품은 0.4% 하락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보이는 와중에도 세계 곳곳에서 각급 학교가 잇따라 개학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일단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긴 하지만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개학을 맞아 이스라엘의 어린 학생들이 색색의 풍선 터널을 지나 등교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걱정스러운 표정 속에 자녀를 포옹하면서 격려합니다. Parents aren't allowed to go into school, and the kids also, since the age of 10, they have to wear masks, and the teachers also, we keep our distance. 벨기에 학부모는 자녀를 등교시키면서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Mon enfant, il est épanoui, hein. Ça, il est heureux de retourner, ça, y a pas de souci. C'est juste moi en fait qui ai un peu plus d'appréhender. J'ai un peu peur par rapport à ce qui va se passer. 최근 신규 확진자가 다시 가파르게 늘고 있는 프랑스에서도 불안한 가운데 학생들이 등굣길에 올랐습니다. Un petit peu de peur, au début, oui, parce qu'avec tout ce qu'on entend, c'est vrai que personne ne sait réellement ce qu'il y a. Donc maintenant, nous, je sais qu'on fait attention entre le travail et tout. Donc je ne sais pas comment vraiment l'école va s'organiser par rapport aux gestes barrières. 그래도 일부 학생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Non, si je respecte les consignes qu'on me dit, ouais. 이런 가운데 미국 대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초중고 대면 수업을 재개하기로 한 뉴욕시는 교사들의 파업 경고에 개학을 일단 열흘 연기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 각급 학교가 일제히 개학하면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하지 않을지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네, 태풍 바비에 이어서 일주일 만에 또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상청은 현재 북상하고 있는 태풍 마이삭의 강도가 역대급 태풍이라고 불리는 매미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제주도를 지나 남해안에 상륙한 뒤 동해를 통해 빠져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서 태풍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